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릴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1시간 동안 역시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여는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자,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자, 만약에 전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유튜브에서 이데일리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생방송이 진행되는 그 내용 그 안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들을 말이죠. 그래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여기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참여를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동안에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안감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잘 타결이 손쉽게 되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연되면서 역시 주가는 올라가지만 약간 불안한 마음들은 한켠에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채 한도 협상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먼저 협상이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나올 거예요. 협상이 돼도 안 돼도 이건 악재다. 되면은 뭐 이제 되면은 악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도 악재다라고 얘기를 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부채 한도가 협상이 되면 결국은 이제 유동성 경색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채 한도가 협상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면 미국은 디폴트잖아요. 그럼 당연히 악재인 거죠. 그래서 해도 악재고 뭐 안 해도 악재다. 좀 이상하죠. 자, 이 내용들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부채 한도를 협상하는 과정은 이제 항상 매번 이제 반복 지속됐던 그런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1960년도 이후부터 해서요. 미국은 계속해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왔고요.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이 뭐 약 78번 정도가 협상이 됐는데 뭐 그렇게 협상이 되면서 지금까지 협상이 됐기 때문에 맞겠죠.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안 되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에 빠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협상이 되면은 유동성 위기가 온다. 자, 이 내용을 읽습니다.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된다면 상향안으로 협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빚을 더 지게 될 거고요. 이 빚은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지게 될 겁니다. 자, 국채를 발행하면 그 국채는 누가 사줍니까? 미국에서 은행들이 사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의 역할은요.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 국채를 사주게 된다면 대출을 그만큼 못 해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동성이 말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과거에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되면서 약 94번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94번 정도가 상향 조정되어 왔을 때 유동성 위기가 왔었는가? 안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안 왔었기 때문에 94번이나 계속 상향 조정됐는데 이때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온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계속 상향 조정했지만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없이 잘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자, 당연히 후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은 당연히 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유동성 경색 이런 현상들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불안하잖아요. 그죠?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껏 이 상승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상승을 누가 노립니까?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누리겠죠. 개인들한테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 현재의 상황, 시장이 올라갈 때 항상 이런 분위기들을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고점 자리 이제는 거의 목전에 왔습니다. 시장이 잘 올라오고 있죠. 최근까지 계속
봐 고민을 많이 했었겠지만 제가 역시 이 부분도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올라오게 될 거고 이 이후 흐름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보셨다면 분명히 이번 시장도 잘 느끼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정보들을 잘 해석을 하지 못하면, 즉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하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이 정보들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활용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0만 원에 30%. LG 에너지 솔루션 맞죠? 예, 예. 네. 이게 지금 60만 원에 30%군요. 예. 아이고, 이게 왔다 갔다 거의 한 4월쯤에 사셨나 봐요. 아니, 먼저, 지금 좀 오래됐어요. 그럼 근데 그래요? 먼저 맨날 본전 왔는데 안 팔고 몇 번 왔는데 또 놔두고 맨날 이렇게 되네. 아니, 왔을 때 왜 안 팔았어요? 왜 팔시지? 이번에도 이번에도 올 거예요. 오면 그때 네, 팔면 와요? 되는데 그때도 못 이번에 꼭 팔면 팔아야 돼. 그죠? 이번 팔아야죠, 그죠? 근데 예. 제가 볼 때 이번에 올 때는 60만 원보다 조금 위로 조금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60만 원 오면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때 조금 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진짜 팔으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60만 원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네. 절반 파세요, 먼저. 손해 네. 없이 절반 팔고 나머지 한 15% 정도 이것만 좀 지켜보다가 61만 원 넘어가면 그때 분할로 매도하는 거예요. 61만 원 넘어가면요? 네. 그래서 일단 60만 원 오면 절반 먼저 파시고 그 다음에 예, 예. 분할로 매도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네. 어떤 종목인가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4,480원에 네. 5%입니다. 74,480원에 5%요? 네. 오호호. 이 종목은 언젠가요? 언제쯤 좀 매수했을까요? 한참 됐는데요. 한참 되셨어요? 근데 그러면 네. 매수가 왔다가 또 빠진 거네요. 앞에 그 분처럼. 상담하신 분처럼. 네. 좀 기다리다가 자꾸 빠지네요. 자, 근데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리다가. 그런데 희한한 게 말이죠. 꼭 보면은 내가 온 가격에 거의 왔을 때 그때 좀 고민할 때 또 빠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 종목들이 참 희한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보통 그 가격대가 잘못된 가격대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네. 그 애매하게 이 자리를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막 거기서 애매하게 이제 떨어진다는 건 보통 그 자리는 네. 살 가격이 아니라 보통 파는 가격대. 음. 그때 매수를 해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팔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네. 보통 개인들이 많이 팔거든요. 보통 비슷한 네. 가격대에서 많이 들어가요. 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이고, 그 다음에 지금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 종목은 또 못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종목은 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추가 매수도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거예요. 네. 비중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이 종목은 6만 원 정도 회복할 때까지 살짝 기다려 보세요. 6만 원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 차라리 밑에서 말고요. 6만 원 회복하면 그때 5% 정도 더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가셔도 괜찮아요. 밑에서 하지 마시고요. 6만 원 네. 때까지 기다려라. 올라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게 좋아요. 네. 이해되었죠? 지금 매수하면 가격은 더 싼데 혹시 그래요. 더 떨어질까봐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지금 확실하게 저점에 그 신호가 나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네. 오늘 만약에 거래라도 많이 튀어 올랐다면, 그러면 저는 네. 오늘 하라고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이런저런 그 요건들을 다 따져보니까 오늘은 네. 저점에 대한 확신한 신호가 안 와서, 그래서 네. 지금 만약에 매수했다가 또 빠져버리면 어때요? 또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럴 바에는 네. 차라리 더 떨어졌을 때 밑에서 매수하는 게 더 낫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좀 애매한 자리니까 6만 원 확인하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5%만 더. 네, 맞아요. 5%만 더 하시면 돼요. 네. 더 이상 욕심을 낼 네. 필요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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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가지고 있으면 네. 네, 손해는 안 볼 동인가요? 이 종목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 잘하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키스트요. 비스트? 키스트? 여보세요? 키스트요? 예, 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000원에 20%인데요. 14,000원에 20%요? 예, 아, 이거 오래됐군요. 아주. 예, 좀 오래됐는데 계속 행보만 하고 뭐 이동성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지금 키스트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최근에 엔터주들 중에서는 뭐 YG 엔터라든지 뭐 JYP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잘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외의 엔터주 중에서 특히나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잘 안 올라가죠, 그죠? 예, 사실 이 종목은 최근에 보면 이제 그 SM 쪽에서의 자회사 지분을 또 매각했다는 그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 거기에다가 한번 제가 볼게요. 키스트의 지금 현재 실적이거든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있잖아요. 보면은 순이익이 이제 적자죠, 그죠? 예. 그런데 YG엔터 한번 볼까요? YG엔터 실적을 잠깐 볼게요. 실적을 보면 YG엔터의 실적은 어떤가요? 2021년도 순이익이 오히려 늘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늘어났죠. 예. 근데 예. 이 종목의 주가가 잘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JYP도 한번 볼까요? JYP 엔터. 자, 이 기업은 실적이 어떤가요? 실적이 잘 나왔죠. 몰랐죠. 오히려 늘어났죠,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가라는 게 사실 뭐 실적을 꼭 따라가는 거냐, 실적이 좋은데도 뭐 안 가는 주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가치는 실적에 기반해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근에 실적이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 키스트라는 회사의 실적은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이 회사의 실적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보다. 글쎄요. 잘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예. 자, 봅시다. 이 기업의 주가를 잠깐 보면요. 2020년도에부터 해서 올라갔다 눌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 눌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요 수준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사실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중요한 건데 결국 엔터주들의 핵심은 물론 그 아티스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핵심 아티스트의. 그 네. 핵심 아티스트가 지금 활동을 경제 뭐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통의 그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업황의 분위기를 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상황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바라봐야 되는 그 시기이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전망으로 본다면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는 조금씩 좋아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보면은 뭐 11,000원 정도까지 왔다가 주가가 빠졌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 한 번에 탈출기는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뭐 이것도 거래량, 뭐 거래대금이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아직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000원, 13,000원 오면 차라리 그때 좀 기다렸다가 올라왔을 때 탈출 기회를 보고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네, 이렇게 해서 잘 올라오면 지난번처럼 한번 딱 올라왔다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잘 예. 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멘토님. 어떤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한세 실업 16,700원에 5%요. 아, 12,700원에 5%요? 네. 잠깐, 16,700원이군요. 네. 네. 16,700원에 5%. 저기 그러면, 네.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나 하고 전화드렸어요. 추가 매수를 왜 하시려고 하세요? 좀 빠져가지고요? 네? 좀 빠진 것 같아서 추가 매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조금 비중이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러면. 가도 되나?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조금 더요? 네. 제가 볼 때 지금 그럼 어느 이제 정도? 거래도 살짝 말라 네. 있어요. 거래가 좀 줄어들었죠. 그죠? 그리고 네. 주가도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그 캔들이라고 하죠. 이 하나하나의 흐름을. 그죠? 이 네. 캔들이 지금 빨간색이 없어요. 계속 파란색이잖아요. 네. 그죠? 파란색으로 지금 아직 눌리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직 하락조차도 아직 안 잡힌 거죠. 그러면 오늘 사고 나서 내일 또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네. 이왕 그럴 바에는 16,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일단은 저는 16,000원 정도 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 5%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더. 네. 네, 그 정도는 16,000원 조금 정도. 비중을 올릴까? 네. 혹시나 16,000원 아니면- 왔는데 16,000원 왔는데 네. 조금 더 떨어지면 조금 더 떨어지는 가격에 사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 네, 이왕이면 16,000원이나 16,000원 아래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네. 끌고 가면 이 기업도 이제 결국은 소비와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죠? 네. 소비와 네.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성수기라고 하는 성수기라는 표현 아시죠? 약간 좀 업황이 좋아지고 네.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 그 시기가 네. 이제 3분기부터예요. 3분기 이후로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에서 밑에서 사두고 좀 기다리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16,000원 아래에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얼마까지는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나중에 2만 원 정도 오면 그때 상담을 다시 받으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잘하시고요.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SK 네. 아이테크놀로지 85,000원에 10%예요. 85,000원에 10%요. 예. 오, 이 종목이 지금 그래도 이익이네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떤 전문가님이 뭐 네. 좀 11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긴 했는데 과연 얼마나 갈래는지 궁금해서요. 11만 원 정도를 일단 보셨군요. 예, 그런데 11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한 10만 원이나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긴 했는데 네. 잘 몰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0만 원 이상은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1만 원이라는 가격은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당장 네.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11만 원까지 딱 이제 목표 주가를 딱 보면은 제시를 해드리면 10만 9천 막 그 몇백 원 있잖아요. 막 그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까지 기다려요. 꼭 12만 원 왔을 때 사겠다.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볼 때- 저도 그 네. 밑에서 10만 원 좀 넘어가면 될까 어떨까 지금도 마음이 자꾸 막 이렇게 불안해요. 그래요. 제가 볼 어떻게 해야 때는요. 되지 하고. 제 생각에는 10만 원 정도는 괜찮은 가격이고요. 그래서 1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2만 원 이 가격대가 네. 약간은 불안해요. 이제 예. 그때 아마 그 물려있던 그 물량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 차라리 11만 원? 아니요, 네. 10만 5천 원. 네. 10만 10만 5천 5천 원. 딱 그 중간이에요. 예. 그 정도에서는 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10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시고 거기서 그냥 네. 매도하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ABL 바이오 이제 23,000원인데요. 네. 15%요. 아, ABL 바이오요. 23,000원에 15%시군요. 지금 언제 사셨나요, 혹시 이 종목은? 최근에 한 2개월 된 것 같아요. 2개월이 되셨어요? 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군요. 아이고. 네. 이 종목은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 혹시 기간을 뭐 짧게 보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런데 원래는 장기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거래량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그래서 조금 여기서 그냥 손절을 하고 갈아타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근데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이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현재만 보면 거래량이 15만 주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네. 거래 대금이 35억이에요. 근데 어제보다 오늘 거래가 어때요? 더 작죠?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35억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한 40만 주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한 90억 정도가 돼요. 예. 이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평소에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는 팔면은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지금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손절을 하고 다른 데로 갈아탈까 하고 지금 현재 한번 그럼 지금 팔아도 손절은 아니네요. 23,250원이니까 지금 팔아도 사실은 손절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 약간 불안하면 한 절반 팔고 절반만 놔둬서 보는 게 어떨까요? 절반만. 네. 만약에 뭐 이제 지금 이게 좀 약간 불안하다라고 좀 느끼는 거잖아요. 좀 거래도 없고 네. 뭔가 왔다 갔다 좀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있는데 이 종목은 좀 네. 느린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 느리. 근데 어느 순간 이 종목이 빨라져요. 또.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다 팔지 말고 저는 한 절반이라도 남겨놓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으로 그냥 다른 종목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올라가면 그때 결정하세요. 나중에 뭐 25,000원 올라왔을 때 뭐 그때 결정을 하든 아니면 25,000원까지 올라오면 또 욕심 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번에도 25,000원까지 왔을 때 그때 좀 느리다 싶으면 그때 나머지 팔면 되고요. 아니면 25,000원까지 이번에 왔는데 좀 빠르다. 그러면 더 가져가시면 돼요. 예, 그럼 25,000선을 바라보고요. 네, 여기 그때 결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일단 뭐 예. 답답하신 건 절반 정도 팔고 가시면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팔기엔 좀 아까워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수익 내고 이왕이면 수익 좀 잘 내고 나오는 게 좋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통화 안 들리세요, 혹시? 여보세요? 네,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요. 그래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17만 5천 원이에요. 17만 5천 원의 비중은요? 예예. 비중은요? 비중 100%. 100%예요? 예예. 아, 그때 한번 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16만 원까지 올라왔었는데 네. 그 기회를 제가 한번 놓쳤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 회사 그 회사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좀 높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근데 거기 비중이 근데 예. 혹시 이 가격이 17만 5천 원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됐어요. 한 1년 됐어요. 그렇군요. 1년 추가 넘었어요. 매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2월 달인가 샀어요.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예예. 작년 2월 달에 샀어요. 이 종목은 사실 상담하기에는 작년 2월이요? 예예예. 그렇군요. 맞아요. 그때 가격이군요. 맞아요. 예예예. 네. 요게 근데 100%라서 그때 한번 제가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뭐 타이밍 놓쳤다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가격이에요, 사실은.
살짝 올라와 그래요? 조금 올라와가지고 빠진 거니까. 예, 좀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만족할 수 없는 가격이라 보통 그 가격에서 매수하셨다면 거기서 잘 못 팔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일단 이 종목은 기다리는 게 맞아요. 예. 기다리셔야 되고 지금 혹시 뭐가 어떤 게 고민인 거예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 종목은? 아니, 글쎄요. 저도 좀 네. 고민인데. 네. 왜냐면 이게 이거 100%라. 좀 길게, 네. 길고, 네. 이거 계속 들고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지금 고민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 비중이 좀 작았다면 100%가 아니라면 예. 제가 뭐 예.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뭔가 이제 전략을 짜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예. 이거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참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비중까지 예. 100%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은 이 예. 자리가 또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또 가져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지금은 이 저도 종목은 지금 저도 지금 일단 맞아요. 가져가다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요.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일단은 예. 먼저 10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10만 원 정도는 예. 당연히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보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예. 10만 원 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이 종목은 상담을 계속 받아야 돼요. 예. 네, 10만 원 왔을 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때 예, 다시 한번 제가 받을 뉴스거리가 테니까. 안 나오네요. 네? 어떤 거요? 뉴스거리가 안 나오. 뉴스가 뭐 나와야 좀 호재가 있어야 왜냐면 좀 오르는데. 잘 아시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예, 원래 요즘 코로나 이제 때문에. 코로나 백신 그쪽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보면은 또 독감 백신 쪽인데 이 기회를 또 놓치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또 안 좋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은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잘 접종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과정들이 지났고 이제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가 아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10만 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오프라인 강연의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안산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안산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1시부터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참여를 해서 좀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많이 하면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런데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이제 방향을 잡고 간다는 거, 그리고 흐름을 좀 잘 이해하고 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애초에 완전히 잘못 보고 가는 경우라면 이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도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새로운 악재라든지 또 뭐 호재들도 계속 이제 뒤섞여 있는 장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시장이 또 많이 빠지고 나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많은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연회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제가 계속해서 흐름들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오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이제 전략들을 제가 좀 세워드릴 거고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만한 중요한 팁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팁들에 대해서도 제가 뭐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오프라인 강연에 많이들 오셔서 편하게 오셔서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방송, 유튜브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CJ ENM 종목이고요. 11만 8천 원의 지금 매수 가격이신데요. 비중은 15%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1만 8천 원이면 그렇죠. 이 종목도 꽤 오래된 종목이네요. 사실 제가 볼 때는 CJENM은 거의 최악의 상황을 계속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밑에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빠졌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약하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모멘텀, 이 재료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빠졌지만 빠지는 데에는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뜻 매수세가 몰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량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좀 왔다 갔다의 어떤 흐름들을 좀 반복할 수도 있다.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딘 흐름들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는 한 10만 원 정도라고 봐요. 10만 원 정도 왔을 때 이 종목을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고 가자라고 교체를 하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 이제 10만 원 정도 왔을 때 거래가 들어오고 조금 더 탄력이 붙으면 최근에 왔던 11만 7천 원 가격이 있잖아요. 이때도 좀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10만 원 왔을 때 힘이 좀 있다면 그때는 11만 원까지 올라가 보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10만 원 정도 왔을 때 힘이 좀 부족하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갈지를 그때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10만 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주가 10만 원이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HL 반도입니다. HL 만도. 자, 매수 가격은요. 49,000원이고 비중은 10%네요. 49,000원에 10%.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목전에 있긴 한데 제가 앞에서 뭐 CJ ENM도 이제 방금 설명을 했지만 이 종목도 약간 느립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종목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건 맞거든요. 뭐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부품주들 보면은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중에 올라온 종목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아직 이제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도 많아요.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좀 느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간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해봐서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5만 원 올라왔을 때 5만 원에서 그냥 팔고 교체 가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조금의 수익이잖아요. 5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일진아이솔루스입니다. 일진아이솔루스 매수 가격은 43,000원이고 비중은 20%네요. 43,000원이면 높군요. 최근에 사신 게 아니었군요. 자, 이 종목은 혹시 그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했나. 지금 20% 비중이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 29,000원이라는 가격이 사실 바닥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화면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작년 9월 8일 날 고점이 여기 나오죠.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점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점은 여기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은 어딘가요? 여기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점점 고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점은 계속 같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자꾸 올라가는 그 한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매물 압박들을 다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는 어렵다. 그래서 위쪽으로
정확하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가격대는 35,000원을 확실하게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추가 매수 없이 35,000원까지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35,000원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서울 반도체 아, 15,060원에 40%요. 15,060원이요. 예, 최근에 사신 건 아니군요. 한 2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파셨을까요? 손절을 하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엊그제 예. 많이 올라가서 14,000원까지 넘어갔었잖아요. 안 보고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아이고, 이걸 안 보면 어떡해요. 이 정말 큰 재료가 나왔던 건데. 예. 아이고. 왜냐면 방송에서도 상담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유튜브에서 특징주로 이제 또 잡아드려서 이제 종목에 대한 설명도 또 해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정말 최근에 또 정말 뜨거웠던 건데, 이 종목. 네. 자, 근데, 이 종목이 유럽에서 이제 최근에 소송이 진행됐던 그 특허 침해 소송, 거기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한 가지 강점이라고 하면 기술력이에요. LED 조명 쪽은 지금 사실 굉장히 어두워요. 조명은 밝지만 전망이 어두워요. 이 전망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워낙에 저가 물량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막 이제 다운되다 보니 여기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반도체는 이제 조명의 가격이 이 기업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조명들보다는 조금 더 고가의 조명이죠. 기술력이 가미된 그런 조명 쪽에서는 사실 좀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고가의 조명들을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을 때가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더 지금 만약에 손절할 생각도 있으시다면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12,000원이에요. 12,000원. 지금 뭐 420원 더 비싸게 파나 420원 더 싸게 파나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12,000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한 번에 반등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가만 12,000원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13,000원 위쪽으로 이제 손절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 나오면 13,000원 딱 위쪽으로 넘어갔을 때 팔고 나오세요. 요거는 지금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죠? 그렇게 해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 감사해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휴마시스 2,900원에 30%인데 2,900원. 제가 그때 양봉 끝날 들어가서 2,800원을 지지 못하면 손절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못 팔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어떻게 보시는가 해서요. 욕심이 나죠, 지금. 네, 제가 그러니까 2,900원 양봉 떠서 2,800원 저기 깨지면은 손절하자는 생각으로 들어갔었는데 막상 못했거든요. 최근에 공급계약 해지 소식 때문에 주가 밀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장 마감 후에 뉴스를 잠깐 한번 볼게요. 네. 혹시 뉴스 나온 게 있나요? 해지 결정 이유 없죠? 저는요 과다 낙폭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던 종목이거든요. 낙폭 과대 종목이요? 네네네네. 그래요. 지금 제가 잠깐 확인을 잠깐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낙폭 과대가 맞나요? 이 종목이? 왜냐면 지금 한번 주가를 잠깐 보면은 이 기업이 2020년도에 주가 올라가기 전에 얼마였어요? 거의 200원대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죠? 200원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뭐 9,000원까지 확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2,000원대란 말이죠. 2020년도부터 해서도 지금 10배 이상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올라온 걸로 따지고 본다면.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2년도의 그 실적을 잠깐 비교해 보면 순이익이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한 거 맞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이 가격들은 뭐예요? 이 가격들은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만약에 올해 이 기업들 네. 평소의 실적은 얼마였냐면 200억대였단 말이죠. 순이익이. 네. 그런데 네. 2천억대로 확 올라와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올해 네네. 실적은 어떨까요? 네, 바닥을 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아, 네네. 맞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난해보다 실적이 안 좋다면 이거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휴머시스는 네. 이거 이러다가 이번에도 만약에 여기서 물리면 저는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아, 낙폭과대는 이런 종목을 낙폭과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낙폭과대는 아. 실적은 그대로인데 종목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네. 종목들 있잖아요. 시장 분위기 막 휩쓸려서 막 그런 종목들은 그래요. 아. 근데 이 종목은 이미 네. 지금 이 종목 자체가 뭐예요? 이건 낙폭과대라기보다는 세력주라고 보통 많이 얘기해요. 이런 종목은 그죠? 아, 지금 낙폭과대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고 그래서 올라오면 매수가 그냥 회복되면 파세요. 이거 아, 네네. 만약에 떨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어서. 그러니까요. 이거 사고 나서 떨어지니까 밤에 잠이 잘 오든가요? 잠 안 아니요. 오죠? 그래서 제가 그죠? 상담 오늘 전문가님한테 네,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샀는데 잠이 안 와. 그러면 그 네. 종목 잘못 산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 잘 팔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 대한통운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88,000원에. 88,000원에 20%요? 네. 아, 이 종목이 88,000원이군요. 그러면 물려 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군요. 네. 이거는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네, 제가 매수가 오면은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네. 더 들고 가도 돼야 되는 건지. 전 9만 원 오면 절반 파시고, 네. 네, 나머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나머지 한 10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1차로 네, 9만 원 정도 오면은 그때 절반을 팔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반 가볍게. 팔고.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10만 원까지.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감사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퍼스콜딩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36만 원 10%인데요. 네. 이제 1차 파동가 2차 조정 받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10%를 좀 더 추매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뭐 2차 전지, 뭐 리튬 이런 쪽으로 어저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포스콜딩스는 네. 원래 어떤 회사예요? 철강. 철강. 그죠. 근데 2차 전지 자회사 쪽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한 가지 비교 대상으로 원래 이 회사는 기본 체력은 뭐라고 했죠? 기본 골격은 철강 회사예요. 그죠? 기본 네. 골격 자체는. 그럼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쪽은 철강 쪽이겠죠. 그죠? 네. 맞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철강 회사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보는 게 안 맞을까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왜냐면 네. 저는 최근에 이화전기 아세요? 예. 이화전기는 뭐 하는 회사죠? 이화전기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그러면 제가 요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이글 아시죠? 자이글이라는 네. 회사. 요즘에 많이 핫하잖아요. 그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이 회사는 우리가 삼겹살 불판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 삼겹살 불판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신규 사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네네. 거냐 이거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2차 전지 쪽에 테마가 붙었을 뿐이지 지금 이 회사의 골격은 뭐다? 현대제철처럼 네. 철강주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제철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갔죠. 그죠? 네.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걱정은 뭐냐면 이 종목이 만약에 2차전지 쪽에서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종목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지금은 욕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은 수익이 그래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수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수익에 저는 감사하고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시청자분께서 결정을 결국은 하겠죠. 그죠?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얼마 보고 나올까요? 저는 지금 그 상황이라면 그냥 39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이 안에서 그냥 나오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하는 답을 드리지 못했네요. 아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물어보신 거라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여보세요? 종목? 네, 연결되셨어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예, 로스타.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8,100원에 50%. 38,100원에 50%요? 예. 이 종목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이게 참 급등했던 종목인데. 예. 조언해주는 분이 35,000원 되거든 사자 일하길래 그 계속 오르길래 그냥 덥석 샀습니다. 이 종목은요. 예. 제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위험해요. 예. 이게 올라간 예. 눈에 봤을 때 이제 시청자분도 한번 이제 종목이 지금 화면 보이시잖아요. 그죠? 예. 딱 많이 올라간 게 보이죠. 그죠? 예.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안 산다 생각을 하세요. 사지 마세요. 예. 고생을 합니다. 예. 예. 왜냐면 이게 수익이 나도 거기서 못 팔다가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예. 또 여기서 그냥 내가 샀는데 보통 바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항상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 밑에 있을 때 사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보면은 올라가서.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몰라서. 이번에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예.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35,000원. 예. 그냥 지금 어쨌든 이제 이 종목은 수익을 내고 나오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매번 예. 지켜봐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차라리 36,000원 정도의 가격에 그냥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이게 조금 장기로 가면 손해 안 나고 그럴 수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 예.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참 난해한 거예요. 왜냐면 이 종목이 잠깐 예.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가 이렇게 떨어졌죠. 보이시죠? 예. 결국 다시 올라갔잖아요. 예. 그죠? 근데 떨어진 게 거의 3년 가까이가 떨어졌어요. 예. 그럼 주가가 45,000원에서 얼마예요? 10,0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종목이 예. 만약에 45,000원, 뭐 지금 현재 38,000원에 샀는데 1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기다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시청자분께서 기다리고 싶으신 건 이 정도 가격에서 멈춰서 회복을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기다린다고 해서 그 가격에서 멈춰있다 올라가지 않아요. 더 많이 떨어졌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냥 46,000원에 걸어두고 그냥 팔고 나오는 게 저는 오히려 예. 낫다라는 거죠. 36,000원.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예. 해서 잘 나오시고 좀 올라간 종목들은 가급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상담해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마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오프라인 강연회 아시죠? 안산에서 강연을 합니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 정말 공략인, 좀 힘든 내용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 안산 강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